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태규라고 합니다. 저 시험 본 거 제가 뭐 보면서 좀 느꼈던 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뭐 그대로 적용하실 수는 없으실 테지만은 그래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본인 자기화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수업 들어오는 거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정규반 수업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험 보기 전에는 저는 콘크리트 이후부터 정규반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가채점 한 거하고는 좀 많이 틀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제 감이랑 이게 많이 틀려가지고, 사실은 서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왔고, 용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인은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고, 그 답안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 쓰는 연습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 숙지가 좀 덜 된 상태이라서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기술사 종목과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포맷과 레이아웃과 논지 요 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어는 그 한 문제당 한 장만 딱 씁니다. 10장인데 100분 안에 10장 쓰기가 사실은 1교시는 시간이 안 남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를 쓰면서 답안지 내세요 하면서 이제 써가지고 내야 할 정도고요. 그리고 10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는 것도 한 장에 딱 들어오게 해야지 이 한 문제가 한 장을 이렇게 넘어가고 조금 많이 쓰려고 그 욕심 부리다 보면은 이 답안지 배열이 좋아 보이지가 않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용어는 무조건 한 문제에 한 페이지면 쓴다. 그리고 기준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2582로 정했습니다. 개요 2줄, 그 다음에 이제 도해, 뭐 메커니즘 쓰는 거 5줄,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뭐 특성이나 뭐 특징, 장단점, 뭐 효과, 그런 건 이제 8줄, 맨 마지막에 이제 뭐 비교표라든지 재현, 이거는 이제 뭐 2줄을 이제 세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용어는 이 포맷을 적어 놓고 생각이 나든 안 나든 그 포맷에다가 이제 무조건 형식에다가 내용을 끌어 맞추는 걸로, 뭐 잘 아는 거면 잘 쓸 수 있지만은 8개 못 쓰는 것도 있는데 앞에만 비슷하게 용어만 좀 바꿔서 쓰더라도 그 형식을 맞추는 걸 썼고요. 서술 같은 경우에서는 3페이지로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핵심 배기집 할 때도 요거 앞뒤로 4장에서 3장까지만 딱 쓰고 맨 마지막 한 장에서는 아이템만 딱 쓰는 연습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무조건 3페이지로 맞추는데 이제 제가 막 날려 쓰기는 하지만은 조금 처음에 이제 문제 딱 받았을 때 요 구상하느라고 요걸 좀 잡고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2.5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 답안지가 한 문제가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게 좀 배열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쓰다 보면은 한 문제가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간에 다시 또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거는 딱 중간에 나오던 아니면 맨 왼쪽, 맨 위에 나오던 그렇게 이 채점할 때 정말 보기 좋게 나오게 3페이지, 3페이지 쓰거나 뭐 2.5페이지, 2.5페이지를 2개 써놓고 맞춰가지고 다음에는 또 맨 앞에 3페이지가 되게 그래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3페이지 4문제니까 12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시간이 좀 남아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점수를 보면은 별로 그게 이 2.5페이지 썼다고 점수가 낮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고득점이 되니까 그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건축 공부하면서 좀 실패 본게를 이번에는 좀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게 저는 진짜 베이직으로 했습니다. 저 지금 지난주까지 숙제를 한 번도 안 빼먹고 했습니다. 뭐 저도 직장이 있고 나름 바빠서 시간이 없긴 한데요. 이게 진짜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은 뭐, 이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어떻게 나눴냐면은 저는 장판지는 무조건 회사에서 했습니다. 장판지를 집에서 하면은 이게 숙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술 같은 경우는 장판지 숙제를 무조건 회사에서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장판지를 써야 될 게 15, 제일 작은 건 5장, 뭐 15장 사이에서 평균 10장 정도를 써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장씩 쓰면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판지는 회사에서 하고, 출퇴근 시간에 장판지를 사진 찍어 놓은 거를 계속 보고, 이번에는 안 했는데 저번에는 그걸 제가 이렇게 입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귀에 꽂고 듣고 다녔습니다. 장판지를 입으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그냥 여기 저 사진 찍어서만 봤고, 그 다음에 서술은 다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술은 그냥 아이템만 썼습니다. 아이템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개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뭐 2번 항목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무슨 뭐 원인과 대책 쓰라면 원인에 대한 아이템, 우리 서술 길잡이 책에 있는 그 아이템만 숙제를 좀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게 시간을 보면은 토요일 날 수업을 듣고 일요일 날 서술 숙제를 거의 다 해놔야지만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장판지는 이제 회사에서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권 일반 공종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면접에서 좀 굉장히 고생할 것 같긴 하지만은 이제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그래서 전문 공종도 일반 공종을 하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서 하니까 됐고, 이러고 보면은 서술 공부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저는 50%는 용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용어가 기본이 돼 있어야지 키워드가 잡히고, 키워드가 잡혀야지 확장하고 늘려야지 서술이 되기 때문에, 이 배점으로 보면 4분의 1이 25% 점수지만은 비중으로 보면은 용어 점수를 좀 그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요거로 보면 약간 이제 꽈락에 가까운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제일 나눠준 점수로 보면은 5점씩은 다 나온 겁니다. 저는 보면은. 나머지도 거의 뭐 잘 받은 거에서 확 잘 받아가지고 막 60 몇 점 맞고 이렇게, 그러면 거의 한 20점 맞은, 25점 중에 20점 정도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도 45점 정도니까 제일 낮은 문제가, 그러니까 평타는 낮춘 겁니다. 그래서 삑사리가 안 나게,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어쩌든지 형식에 맞춰서 칸수를 맞춰 써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약간 10점짜리에서 모르는 문제 막 3점 맞아서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9점 막 이렇게 나오면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거 좀 방지하려면은 이제 쓰는 연습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짧은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쓰는 시험이니까, 어쩌든지 공부가 안 되더라도 머리를 짜더라도 외운 걸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생각이 안 나도 말이 안 되는 거라도 일단 쓰는 연습을 모의고사에서 그 고통을 참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는 숙제로 대신하시고, 어쩌든지 이 고통스러운 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외워도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거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절대평가지만 사실상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보다 공부량이 많거나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합격해서 다 나갑니다. 1년에 3번이나 보고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합격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있고 나한테 또 맞는 문제는 또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어차피 합격해서 나가니까 곧 내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조바심도 나고, 그 다음에 공부할 타이밍도 있다가 직장 생활은 하다 보면은 공부할 타이밍이 있고 또 공부하지 못할 타이밍이 좀 번갈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에 끼면은 참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질문해 주세요.
언어 문제 쓰는 방법을 어떻게 연습을 해요? 아, 제가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그냥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일단 용어는 이건 말은 막 바꿨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쓰는 않은데 대충 요런 틀을 일단 정해 놓고요. 정의라는 거는 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는 뭐 예를 들면 뭐 엔치다 그러면 엔치는 뭐 집안에 관련된 거 뭐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 뭐 76cm에서 뭐 30cm 간입하는 뭐 타격 횟수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5개 정도를 암기를 하고 있다가 요거는 그냥 그런 것들을 나열해 놓고 조사는 그냥 말로 갖다 붙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림이 아주 간단한 그림, 내가 그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요런 그림 같은 거는 그 용어에 있는 그림이 좀 별로 어려운 그림이 많아가지고요. 장판지에 있는 그림이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자배에서는 써먹을 만한 그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핵심 120제에 또 써먹을 만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판지 용어 핵심 120개 중에 내가 이 공종별로 써먹을 수 있는 그림을 한 3-4가지씩은 항상 계속 그려서 여기다도 써먹고 서술에서는 그냥 빈칸에 좀 써먹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그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먹고 요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서술에서 아이템을 외워가지고 써먹긴 하는데 이거를 이 용어 첫 문제나 되는 걸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이거는 숙제한 게 생각나면 다행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키워드와 여기 있는 그림으로 보면 시공 순서 같은 거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경험치가 있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갖다 대입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문제를 오늘 시험 보고 내일 시험 보면은 답안지가 계속 좀 틀려집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애드립으로 치고 가는 게 했고요.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교표 같은 것들은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을 그냥 비교표도 저는 2줄이나 3줄 안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뭐 공사 비용, 이거 뭐 싸다,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5점, 15점.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도 이게 이 문구와 영어를 해석해 보면은 이게 대충 무슨 말이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가슴이 무너지죠. 이제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망했나 이제 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를 빨리 이 정도로 그냥 한 장으로 대충 문 떼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그 뻔뻔함이 저도 이렇게 성격이 좀 깔끔한 편이고 꼼꼼한 편이라서 이렇게 문서 틀어진 거보다 이게 완전 안 된 걸 잘 못 봤는데 공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얼굴 철판 깔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냥 내가 이거 쓰면 채점하는 사람한테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과감하게 그냥 극복하고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키워드를 좀 알고 있고 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요거는 그냥 뭐 메칸에 이렇게 메커니즘도 만들 수가 있고 간단한 그림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요 키워드 몇 개 갖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써먹고 요렇게 써먹는데 여기는 비교적 조금 식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식자재로 이거를 요리하는 거는 정말 애드립이고 그날 컨디션이고 같은 문제를 지금 보고 틀리고 내일 아침 보면 틀려도 답안지가 틀려진다는 게 이걸 딸딸딸딸 다 외우고 있으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든
서브노트가 다 외우고 있으면 계속 똑같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대충 칸 채우고 5점 맞기 전략은 저는 이렇게. 서술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술도 뭐 개요. 이번에는 엑스트라가 이제 서술은 찍힌 문제니까 뭐 원인과 유의사항과 대책을 쓰라.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통 3번, 4번, 5번에 쓰면 되고 1번은 개요에 되는 거니까 여기 정의 쓰듯이 키워드 갖고 그냥 쭉 말 붙여서 쓰고 이번에 이제 엑스트라는 이제 그 공정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용어 공부하면서 외웠던 도해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 그림 하나 그냥 크게 그려주고 정말 물어보는 거 뭐는 정말 3번, 4번, 5번 쓰고 결론 쓰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현장 하면서의 경험담이라고 그냥 뭐 그런 비슷한 용어를 써서 사실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시공시 유의사항을 제목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냥 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은 여기 있던 거 그냥 모아서 쓰고요. 그러면 그냥 3장 후딱 나오고 뭐 거기에서 이제 뭐 포맷 뭐 다소 아이템 쓰고 왜 설명을 두 줄 쓰지 말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뭐 5줄, 1줄, 그 다음에 그림에 여기 하나 그리면 여기 그리는 거. 근데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템을 똑똑 적어 나가고 설명은 그냥 잘 아는 거면 한 설명은 3개 정도 쓰고 모르는 거는 저는 그냥 아이템만 적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신 모르는 아이템을 저는 거의 10개 가까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원인과 대책 쓰라면 원인에 대한 아이템을 한 4, 5개 쓰지 않고요. 설명을 좀 줄이고 아이템을 뭐 거의 10개 가까이 썼습니다. 뭐 그래야지 나중에 빈칸에 그림, 아무 그림이나 뭐 생각이 안 나면은 뭐 경제성 하면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낮이 뜨거운 그래프라도 칸 비워놓는 것보다는 나니까 쭉 적어놓고 나머지 칸 채우는데 그래서 모르는 거를 망하지 않게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 모의고사와 나중에 이제 여기 레벨 2 카톡 할 때 이 마음을 좀 극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